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럽 열린 걸 보면 선거 불확실성 완화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럽 증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전일 일본과 대만 증시가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 경신했거든요. 뭐 장중에 더 올라간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최고치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인데 코스닥의 소형 업종 지수는 신저가 이렇게 약쪽으로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흐름, 이전의 어떤 패턴, 그리고 주가 시나리오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쪽은 뭐 유럽은 대체로 강했고 아시아 증시도 뭐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가 대만의 각원 지수 뭐 다 강세 보이면서 종가 기준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선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극우 르펜이 이제 과반수 차지하면서 예산을 조절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의 어떤 재정 문제가 크게 악화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르펜이 과반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불확실성 완화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선거 전에 프랑스 주식을 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안도감을 주면서 유럽 증시 올라갔고, 전일 아시아 같은 경우도 뭐 일본 대만 증시가 종가 기준 최고치, 그리고 TSMC 주가가 1000대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니케이 지수, 대만 각원 지수 다 고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TSMC 어제 대만 달러 기준으로 1010달러 넘기는 그런 모습 나와서 뭐 다른 나라 증시는 다 좋아요. 다 좋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수는 괜찮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전 세계에서 지수 괜찮은데 우리나라 코스닥 소형주만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또 어제 흥미로운 기사가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 그 자동차 인도대수 공개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틀 동안 35억 달러 공매도 세력들이 35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보수적인 기사들 막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어떤 공매도 세력들이 되게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 주가 올라가는 탄력 봤을 때는 저거는 일반적인 매수에도 있겠지만 플러스 이제 공매도 손실 처리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붙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대규모의 어떤 손실을 다 이제 받고 있고 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지표 중에서 돌이켜 보면 서비스업 지수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어제 48.8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길게 확장해서 보면 48.8이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서비스업도 그렇고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뭐 제조업 지표는 그것보다 더 내려간 적도 있긴 하지만 서비스업 지표가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가 실제로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는 9월 쪽으로, 그러니까 한때 뭐 지표 좀 높게 나오고 뭐 연준 인사들 센 발언하고 해서 뭐 11월 또는 연내 금리 인하 무산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1월 쪽으로 이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금리 안 내릴 거야 확률이 33%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27.4%까지 일단 내려왔죠.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CPI까지 한 번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사실상 9월 인하 쪽으로 힘이 확 쏠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 뭐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런 데서는 개인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줄었다 생각보다. 그러면 소비가 둔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거고 9월에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ISM 서비스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가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9월에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 같다. 뭐 하여튼 이런 취지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보면 코스피만 보면 되게 좋아요. 예, 코스피 지수 보면은 또 뭐 연중 최고치 경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도 연중 최고치에 이제 근접을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정말 규칙성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되는 전에 40%대의 상승.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여름 내내 말씀드렸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되면 올해 증시 주식은 삼성전자 40% 이상 올라갈 거가 이제 예전에 통계였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징크스가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 1년 더 올라가고 1년 더 올라갈 때 두 자릿수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보면 연중 고점 넘기고 하면 그 패턴이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까지는 되게 흐름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 추세선 상단으로 거보면 한 9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긴 하죠. 근데 의외로 쇼크가 나오면 뭐 차트가 뭐고 다 깨지게 되는 거라서 이제 실적 이후에 어떤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제 소형주 지수는 신저가. 예,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도 코스피는 어쨌든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그 와중에도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소형업종 지수는 그 와중에 하락가면서 연중 최저치를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 왜 이렇게 소형주 지수들이 약할까? 이거 제가 이거 특집 방송으로 하루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어쨌든 제가 제목만 타이틀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다음에 좀 약한 그런 징크스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원래 우리가 작년도 돌이켜보면 이제 올해 한 3월, 뭐 5월 많이 이렇게 예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지연되면서 유동성이 좀 풍부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이다, 가스전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수급 블랙홀, 수급이 확 쏠려가면서 이제 코스닥 소형주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지갑에 돈이 안 채워져 있는데 다른 쪽으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아껴 써야 되잖아요. 다른 걸 팔아야 되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게 있고,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인데 예탁금이 늘지 않으면서 매수할 여력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이 분위기 몰이를 못했어요 올해. 예, 시가총액 1위, 2차전지 주가 좀 약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되게 부진했거든요. 이걸 이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거냐?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닥이 830에서 버텼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제 830 버틴 거 가지고는 투자들은 환호를 안 할 거고, 의미 있는 저항대를 넘어간다면 저 850, 860 저기 있는 저항대를 뚫고 나가버리면 투자자들이 지수 올라갔다. 그러면 조금 싼 게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주변을 보면서 저점 매수를 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좀 너무 과매도권에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850, 860 요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소형업종 정도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코스닥이 850, 860까지 좀 넘어가게 되는지 요 흐름을 좀 주목해 보되, 올해는 이제 증시의 주도권이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형주, 중형주 거기에 비중에 맞춰서 좀 가야 되고, 소형주 비중을 높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과 평균 매수가를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매수한 종목을 보면, 코스닥 이제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뭐 HLB, 에코프로, 뭐 VT, 실리콘2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상단 쪽에 좀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들, 뭐 2차전지 이런 것들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들도 이제 빅3 보면 HLB, 그러니까 ABL 바이오, 그 펩트론, HLB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게 쭉 깔려 있는데, 역시 이제 좀 종목 수로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이게 워낙 근데 반도체가 종목 수가 많아서 그런 것 측면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이번 주 며칠 진행도 안 됐는데 벌써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막 5% 넘는 종목이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군들도 찾아보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덜 올랐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왜곡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매수를 하루 확 했다가 이게 투기적인 매수, 뭐 그 좀 수상한 어떤 수급에 의한 매수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거, 여기에서 좀 왜곡이 되는 건데,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라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하죠. 그래서 좀 종목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거 잠시 후에 이제 결과는 좀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시소 관계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의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가 조금 둔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하고 시소 관계 있는 종목군들을 잘 봐둬야 다 반대쪽 시소가 될 때 또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중에서 4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관들이 워낙 많이 파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대형주 쪽,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 중형주 이상급에서는 종목 장세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대형업종, 이제 대형업종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엔터, 이게 이제 빅4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씩 돌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올랐다, 덜 올랐다 해서. 근데 이 중에서 이게 다 계속 순환매만 돌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오늘같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딱 노출되고 나서, 그게 이제, 시소 쪽으로 돼서 그 반도체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 외 종목으로 재료 노출로 보고 딴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이벤트 나왔을 때 이런 그 빅4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또 자료를 또 찾아봤죠. 제가 이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주중반 이후에 발표하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그리고 삼성전자가 발표되는 그 당일은 이제 좀 어수선하게 막 단타도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좀 어수선해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봤거든요. 근데 총 제가 이제 조사한 사례는 8번인데 6번 오르고 2번 빠졌어요. 근데 그 직전,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다 올랐는데 이제 올해는 2번 다 하락하는, 다음 주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한데 이제 올해 패턴이 별로 안 좋아서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라는 막강한 어떤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주가 측면에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에이, 하이닉스가 더 낫구만, 더 좋구만, 뭐 이런 게 있어서 그쪽으로 쏠려가면서 이제 좀 삼성전자 이번에도 힘들구만,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좀 변화가 생겨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제 패턴은 이런데 어쨌든 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그 음악 하나 들으시라고 준비했는데 제가 그걸 PPT로 작업을 못 해놔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